(2022년 10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태원 사건 가지고 시끄러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좀 피로감도 몰려오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깜깜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태원 잘못 이용하면 죽는다. 이것은 모두 여야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참사 사건에서 정치적 사건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세월호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모두 당시에 보수 세력이 참 무너지게 만든 그런 사건이었죠. 왜 이 두 사건을 당하면서 보수는 무너졌을까요? 또 이렇게 큰 사건이 생겼으니 보수는 또 무너질까요? 이렇게 되면 머피의 법칙이 적용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삼세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걸 3번이나 반복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오늘 하루 쏟아진 사건 자체의 팩트는 단순합니다. 저는 사건 취재 경험이 많아갖고 유언비어에 잘 속지는 않아요. 지켜는 보지만 쉽게 빨려가지는 않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한 말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언론들이 제법 있었어요. 돌출 발언이라고 딱 규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꾸 뭔가 트집을 잡습니다.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이 있은 후 기자들이 물었죠. 많은 사람이 몰릴 걸로 예상되는데 현장의 경찰 배치는 어땠냐라고 하니까 이상민 장관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년의 경우와 다르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 모르겠어. 제가 이 나이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젊다고 느껴지는 기자들. 왜냐하면 이런 보도를 스트레이트 보도하는 친구들은 되게 후배들이거든요. 이태원 사고는 예견된 인재인데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돌출 발언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단순한 문단만 적으면 될 텐데 자기 의견들을 마구 첨부하고 있어요. 할로윈 데이는 정확하게 말하면 10월 31일이죠. 10월의 마지막 날. 근데 주말이 이제 29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29일 날 그날 사고가 나서 그렇지 아마 더 많은 인파는 30날 일요일 그 다음에 31일은 월요일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30날 더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날 굉장히 많이 몰릴 수 있다라고 지레 짐작을 해놓고 기사를 써버립니다. 그래서 이 장관의 말은 틀렸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이 젊은 기자들의 이런 보도 또 이거를 그냥 통과시키는 사회부 데스크 부장 차장들 또 조금 경험이 많은 국장들이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기사가 읽기 좋죠. 읽기 좋은 만큼 편벽된 여론을 만듭니다. 각 신문사에 있는 데스크들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관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29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다. 경찰 경비 병력 상당수는 광화문 쪽으로 배치했고 이태원은 평시와 비슷한 수준의 병력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이 장관이 말했습니다. 이 판단이 만약에 이태원에서 사고가 나서 그렇지 광화문에서 시위 중에 또 대형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기자들은 물론 제가 특정 매체를 공개하지 않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이태원에서 사고가 났는데 왜 이쪽에 많이 배치 안 했냐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지면 이거는 글쎄 옳은 보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헬로윈 축제는 예고된 상황이다. 예고된 위험이란 뜻이겠지. 근데 경찰력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한 것을 외부 탓으로, 광화문 시위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국힘당 의원들은 자기 책임 아니죠.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좋아요. 마음대로 법안 제출하고, 김의겸이처럼 마음대로 비난하는 면책특권 이용해서 발언하고, 그리고 사고 나면은 절대 책임 안 지고, 행정부처가 아니니까. 국힘당 의원들이 완벽한 예방 조치로 막았어야 하는 사고였다 등등의 말을 했다고 하면서 여당도 비판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또 박지원, 참 이 사람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양반이 페이스북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관계장관이 몰상식한 말을 할 수 있나, 수습하고 애도하며 유가족을 위로할 때다. 제발 사고 치지 말자. 이장민 장관의 입을 봉하고 수습에 전념, 그 다음 수순을 준비하라. 요런 게 선동입니다.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은요,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됐을 때는 자기 입을 봉하지 않았고, 수습에 전념하지 않았고, 제가 누차 방송했듯이 각기 다른 내종의 북한 사과 통지문이라고 하는 걸 공개한 그런 자입니다. 남을 헐뜯을 때선 이렇게 앞장서고 자기 국민 보호는 국가정보원장으로 회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송영길을 만나서 북한 측으로부터 중국 은행에 있는 북한 계좌를 외환은행에 넘겨줘서 그 계좌로 대한민국 돈 5억 몇천만 달러가 가도록 만든 그런 중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또 한 언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상현 교육부 차관이 지금 교육부 장관이 없죠. 교육부는 지금 11월 5일날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를 한다고 예고돼 있죠. 공책을 들고 나서 밑에 깔고 앉고 전부 다 교복을 입고 나와라 라고 이제 한 단체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이제 공문을 보내서 학부모들이 우려가 많다, 학생들이 나가도록 선동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슬쩍 건드려서 비판을 하고 난 다음에 10월 30날 이 장차관이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발언한 걸 시비로 겁니다. 11월 5일 개최하려는 중고생 촛불 집회 역시 학생 안전이 우려된다. 그리고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라고 했는데, 이 시위를 주최하는 그 촛불 중고 시민연대 최준호 대표를 통해서 동원해서 이렇게 합니다. 최 대표가, 우리는 이미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 마지막 날인 11월 5일 촛불 집회 계획에 대해 연기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차관이 필요한 조치 운운하는 것은 비극적인 참사를 정치 도구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뭔가 이렇게 걸고 넘어집니다.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시민 기자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 기자. 우리 젊은 기자들도 뭔가 현장을 보고 트집을 잡기 위해서 자꾸 흥분해서 자기 주관적 평가를 넣는데, 훈련받지 않는 시민 기자들이 쓰는 기사를 더하죠. 뭔가 자꾸 정부를 욕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젊은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서 안타깝지만, 글쎄, 이거는 뭐 주최 측도 없는 행사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많이 또 그렇게 했고, 또 자발적으로 갔고, 또 왜 골목에 몰려서 사고가 난 거고, 또 그전에서는 또 경찰이 질서를 지킨다고 과도하게 하니까 불편하다고 탄압한다 그랬었고, 또 이런 분노도 나옵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왜 검안서가 안 나왔는데 왜 아무 설명이 없느냐. 사망자가 많죠. 150명이 넘죠. 그것에 사망한 사람들 이제 장례를 치르거나 어떻게
하려면은 이 거만서가 있어야 되는데 거만서가 안 나왔다. 윤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런데 글쎄요. 예, 유가족들은 참 마음이 타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하는 분들도 굉장히 바쁘겠죠. 한쪽 편만 들으면 말이 맞습니다. 다 얘기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태원 사고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나요? 참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할로윈 데이에 간 사람들이 문제인지, 상인들이 문제인지, 넘어진 사람이 문제인지.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이제 어디로 튈까?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거의 모든 TV가 이것만 보도했습니다. 내일도 아마 하루 종일 이거 보도할 겁니다. 모레쯤 가게 되면 아마 보도할 거리가 확 줄을 겁니다. 아마 내일부터도 별로 할 기자들도 뭐 쓸 게 없을 겁니다. 이제 분노를 전달하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뭐 서울시장한테 책임을 묻거나 누구한테 묻는 식으로 정치적 시위가 된다면 그건 또 별도의 사건이 돼서 기사가 이어지겠죠. 세월호 사건이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그 배를 운영한 회사가 있잖아요. 그들이 1차적으로 책임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부가 하고 하는 건데 그때는 아주 굉장히 빨리 학생들이라는 이유로 또 그래서 정부한테 책임을 넘기면서 그때 뭐 다 구조됐다 이런 것도 허위 보도도 있었다 그래서 더 크게 정부로 몰고 가서 아주 박근혜 정부를 위기에 빠뜨렸고 그 다음에 이제 탄핵이 최순실 사건을 김의겸의 기사를 시작으로 해서 일어났을 때 점점 무슨 뭐 무당이 있다 점을 쳤다 뭐 해괴망측한 거짓말들을 해갖고 점점 키워갖고 시장 아주머니도 시위에 참석하고 내가 속고 또 속고 박근혜 좋아했는데 속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키워갖고 정권을 붕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 또는 뭐 그저 그런 일인데 이게 점점 키워가지고 박근혜 보수 정권을 붕괴시켰습니다. 두 사건이. 이 사건을 잘못 대처한 박근혜 정부는 한편으로 보면 안 됐지만 다른 편으로 보면 참 답답해요. 저는 두 사건을 지켜보면서 되게 답답했었어요. 저렇게 우선 박 대통령 본인이 겁을 내버렸고 정면으로 맞서야 되는데 이 두려움과 사건은 정면으로 맞서야 되죠. 자기 자신이 회피하면 계속 따라옵니다. 그냥 그래 이걸로 죽겠다 하고 맞서야 됩니다. 윤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야 됩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 대통령이 버팀목이 돼주지 않으면 공무원들도 책임지고 못합니다. 유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동아조선 같은 우리나라의 언론입니다. 언론에 있는 기자들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의 논조가 한쪽으로 기울었었죠. 하도 국민 여론이 글로 가니까 따라갔었죠. 그때 칼럼 썼던 누구누구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과연 그게 지금 맞는지. 근데 한편으로는 이미 불이 붙었으니까 사태를 수습하려면 대통령이 나가는 게 낫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전에 객관적인 사실을 딱딱 정리해서 여론을 끌지 못한 대한민국 언론들이 있었습니다. 흥분해버린 거죠. 뭐 최순실이 있고 뭐 어떻게 뭐 그 여자가 경호원한테 뭘 이 정도로 예우를 받고 하니까 확 커져버렸죠. 이거는 뉴스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밉습니다. 저도 큰 사건, 세상을 놀라게 한 사건을 몇 차례 보도해 봤는데 항상 염두에 두는 게 내가 흥분한다. 이 특종을 발견한 것 때문에 현장에 간 사람이기 때문에 흥분해서 쓴다. 톤 다운 시켜라. 두 번째, 내가 이걸 쓰면 이걸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 제가 몇 차례 전해철이라고 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론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썼던 수지킴을 이용해서 정책 사건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내가 괘씸한 거죠. 그걸 처음부터 예상하고 저도 크게 안 키우려고 했는데 역시 키우는 민변에 전해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뭐 윤석열 정부 붕괴를 시키고 싶은 세력은 굉장히 많죠. 그거는 북한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동하면 이 세력들이 준동합니다. 정치적으로 붙는 세력도 매우 많고 윤석열 정권이 붕괴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점점 흔들리게 되면서 이제 북한에게 끌려가게 되죠. 저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SNS를 통해서 현장 사진 각자 보내고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점점 참 많은 게 올라오면 여러 가지 의심도 들고 뭐 사망자들이 입에 피가 고여 있었다, 배가 이렇게 부풀어 있었다 이거 가지고 뭐 독극물 얘기하고 뭐 누가 한 거 아니냐 의심하는데 다 제 입장에서는 개소리입니다. 헛소리입니다. 저쪽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새로운 마타도를 만드는 거, 저쪽대로 만드는 거. 이게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참 서로 이걸 부풀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근데 이걸 잘못 이용하면 이번에는 한쪽이 죽습니다. 저는 탄핵 때 기억이 나는 게 민주당 측하고 많이 접촉을 했었어요. 당신네들은 탄핵 시킬 거냐 그랬더니 안 한다 그랬습니다. 하게 되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역풍 맞아서 진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를 채우게 하는 게 대선에서 이기는 길이다라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확 변하더라고요. 네. 민노총 등등 뭐 이런 거하고 얘기가 됐는지 확 가면서 박근혜 탄핵되면서 문재인 집권이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어 정치권들이. 지금은 조심조심하지만. 그래서 이 머피의 법칙이 통할지 3세8이니까 안 통할지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한 거는 이 사건을 잘못 다루면 그러지 않아도 지지율이 형편없는 윤석열 정부는 더 추락, 그야말로 붕괴로 갈 수도 있지만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 세력도 잘못 다루면 골로 갑니다. 서로 지금 비난하긴 쉽지만 칼을 들고 휘발유를 끼얹고 칼이 든 게 아니라 휘발유를 끼얹고 불 앞에 서 있는 꼴입니다. 정치권들은 제가 보기엔 이건 단순한 안전사고입니다. 그리고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모든 걸 정보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연설이 있죠. 당신은 국가를 위해서 뭘 했냐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야 될 것도 있지만 국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냐고. 국민의 의무도 있고 지켜야 할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할로윈 축제가 다가온다고 해서 경찰이 배치돼서 일방통행을 시키고 뭐 이렇게 쭉 했으면 거기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사고가 안 난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감사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차제에 우리도 이제 질서를 회복하면서 공정한 법치 이런 건 세워야 됩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보신 분들 보게 되면 경찰 딱 버텨갖고 호령하는 거 보게 되면 다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경찰을 우습게 보려고 하는 문화가 좌파들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짭새라 그러고. 물론 경찰이 문제도 있지만 법은 지켜야죠. 그래서 이태원 사건 잘못 이용하면 죽는다. 세월호 탄핵 경험 머피의 법칙으로 작용할 것이냐, 3세판의 무대가 될 것이냐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세력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지 그 자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